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흥미로운 일일 뿐이죠. 단어가 전 내용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첨삭은 첨부하고 삭제하는 거.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소설가 정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고 또 다양한 글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문예창작학과에서 글을 쓰려는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쓴이는 글쓰기 욕심이 많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김우주 님입니다. 지인에게 글을 보여주기 뭔가 불편해 써드림 첨삭소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글을 쓴 의도와 감상이 객관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문장이 매끄럽게 쓰였는지, 흐름은 잘 이어지는지 등등 전반적으로 글을 첨삭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스스로 욕심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건 글 쓰는 사람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로 생각해요. 왜냐면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재가 많고 아이디어가 많아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흥미로운 일일 뿐이죠. 근데 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를 봐도 그것을 쓰고 싶다거나 쓰고 싶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재능이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앞으로 첨삭할 때 김우준의 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응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글 전체에서 글쓴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그 감정이 잘 느껴집니다. 그 감정이 단어들에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움이라는 것보다 좀 모호함에 가까운데요. 추상적이다, 시적이다, 읽기 어렵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그 글의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상대성 이론 이런 논문을 읽으면 내용 자체가 담겨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정확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언어는 눈에 보이는 형상만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 감정, 느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추상적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또 시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의 삶에서 뭔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시적으로 설명하곤 하니까요. 그런데 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애매해요.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엔 언제나 이해가 있었고 깨달아 알아듣고서야 마음이 존재했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몰라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을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지 못한 질문은 청중 없는 질문, 좀처럼 종결되지 못한 질문. 글쓴이에게는 어떤 질문일까? 어떤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넣어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쓴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 문장이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무엇을 표현했는지 이해에 도달하기 되게 어려웠던 거죠. 마음이라는 단어, 이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질문이라는 단어를 이 글에서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작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는 다른 의미라면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계속 써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충분히 정확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어요. 나는 이해하고 싶다. 내 마음은 알고 싶다. 그리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글쓴이 자체가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글쓴이는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해결을 된 걸 표현해야 되는데 글과 함께 헤매고 있는 거죠.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앞 배수식을 16g이 지나지 않는, 저는 이 16g이라는 단어는 좋았어요. 이게 들어와서 좀 더 디테일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체적인 이 글 자체가 정확한 수치나 정확한 단어로 설명되는 문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의 분위기에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16g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깔끔하게 지우고 간편하게 좀 더 바꿔볼게요. 그러나 질문은 아이폰 속 메모장에 원점으로만 남는다. 앞부분에 이해하고 싶은 마음,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원점이라고 하는 이 점점점이 정말 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쓴이의 마음을 깨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청중 없는 질문에 혼자서 수갈래의 대답을 반복. 어설프게나마 이해해보려는 마음 혹은 욕심 같은 것이 쏟아졌다. 그런 날들이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입으로만 읽어도 굉장히 이 문장들이 지금 복잡하고 호응이 잘 안 돼요. 문장 구조 안에서 이렇게 중간에 쉼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수갈래의 대답을 반복 뭐뭐들이 쏟아졌다. 이게 안 어울리죠. 이럴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돼요. 이게 장문을 쓸 때 작가에게는 주어가 하나인데 뒤에 서술이 두 개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술이 하나인데 주어가 많아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문장이 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스스로 좀 말로 쓴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듣는 이가 없는 질문에 몇 번이고 답했던 날들. 그러면 갑자기 그런 날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애매한 부분들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욕심 같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욕심과 비슷한 무엇인가가 앞에 더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몇 개를 나열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글쓴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초반에 중요하냐면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 글을 통해서 글 쓰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그 사람의 말 버릇, 말 느낌, 억양, 그리고 온도 이런 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문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공공재 단어를 쓰면서도 그 작가의 문체의 특질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 문체는 이 작가다, 저 문체는 저 작가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어떤 글쓴이들은 자기 자신보다 너무 큰 단어들을 사용해요. 자기 자신보다 너무 큰 단어를 사용하면 글쓴이가 감춰지고 단어들만 커지거든요. 단어가 전 내용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와 문장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초반에는 잘 설명해주는 역할로 깔끔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어느 지점에서 여느 때보다 가벼운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며 메모를 삭제했다. 저는 랩인 줄 알았어요. 사실 어렵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뭔가 메모를 이렇게 삭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너의 이야기.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건데, 문제는 역설이라는 단어도 멋있는 단어죠. 물음이라는 단어도 좋은 단어죠. 이게 다 좋은데 이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어색한 거죠. 지금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지점, 이게 대부분 여기서 도대체 뭘 했는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날엔 힌트를 찾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끌어올려 본 거예요. 어떤 곳에선 의문이 해결됐다. 하지만 이해와 동시에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부분에서 한번 자기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해주면 좋아요. 어렵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한번 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손가락으로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꼭 지적하고 싶은데, 중간에 갑자기 한자가 들어가서 이거 뭐나 했는데 이거 이해예요. 이해. 이걸 왜 굳이 한자로 씁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한자로 쓰면 조금 더 격조가 있어 보이고 문학적이고 진지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글도 하나의 인테리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이 카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무톤이다. 그러면 나무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전체적인 이게 브라운 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사물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 서로 어울릴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이해잖아요. 그냥 이해라고 쓰고, 이해 대신에 이해심과 믿음, 애정, 존중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값진 마음에서야, 그러니까 글쓴이는 뭘 깨달았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값진 거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해피엔딩이죠. 너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오늘에서야. 이 좋은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시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싶네요.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었다 라고 딱 단언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반전, 그러나 노력하는 마음은 마침내 듣게 됐다. 너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가는 그 단어와 문장을 찾는 거죠. 근데 쉽게 찾아지지 않는 단어도 많아요. 내면,
감정, 그 다음에 작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수식하고 표현도 복잡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쓰려는 노력을 하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쓴 것들을 우리는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첨삭이라고도 하고 퇴고라고도 합니다. 퇴고는 단어를 놓고 여기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걸 퇴고라고 해요. 그리고 첨삭은 첨부하고 삭제하는 거.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삭제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내가 쓰려고 했던 그 언어 이전의 언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언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언어하고 썼던 언어가 맞나? 그래서 맞는 거는 집어넣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채워넣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 받고 싶다, 글쓰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